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있었습니다. 여주지청장 2013년도. 윤석열 씨가 김건희와 결혼한 해가 2012년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3년도에 윤석열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2013년에 여주지청장에 있었습니다. 여주지청 관내에 각 지자체장과 법사랑 위원회, 청소년 선도 및 지역범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기관장 모임이 있었는데 주로 돌아가면서 순회 모임을 했는데 각 지역에서 유지들이 식사비 등을 대신 내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2013년 당시에 여주지청장 윤석열, 양평군수 김성교, 여주시장 김춘석, 이천시장 조병돈 외 법사랑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순회 미팅을 가졌는데 양평에서는 하나프라자 리조트에서 2013년에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 김성교와 윤석열은 둘 다 술을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둘이 나이가 1960년생 동갑인데 김성교는 윤석열에 깍듯이 대하고 윤석열은 반말을 섞어가며 하대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 술과 유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성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주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100만 원만 넘어가면 바로 군수직을 잃어버리는 중차대한 시기였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자신 장모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때 김성교가 굽신굽신거리며 잘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결국 김성교는 벌금 90만 원만 내고 군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때 김성교가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아파트 사업 인허가 관련 특혜를 담당이었던 안철영 과장에게 지시했던 겁니다. 훗날 안철영은 국장이 됩니다. 모든 인허가 관련은 부군수 정결인데 당시 안철영은 부군수를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김성교 군수의 지시를 받아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네, 제보자의 저 제보 내용이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그 다음에 김성교, 양평군수죠. 김춘석, 여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등 법사랑 위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순회 미팅을 가졌었는데 양평에서는 하나프라자 리조트에서 2013년도에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술자리와 유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어떤 유흥을 즐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는 수사를 하면 나옵니다. 혹시 특검 관계자분들 이 방송 보신다라면 양평 하나프라자 리조트 당시 2013년도에 전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대를 받았는지, 거기에 누가 참여를 했는지, 개인이 돈을 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때 양평에서 접대비를 지출을 했을 겁니다. 혹은 하나프라자 리조트에서 접대비를 냈겠지요. 그거를 전표를 찾아보면 쉽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정말 팁입니다. 꼭 수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성교가 당시 선거를 위해서 행정 소식지인 HNH 양평 소식지라는 책을 이 법령의 제한 규정을 초과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누구 돈으로? 양평 군민의 혈세로 자기의 선거 유세를 위해서 이 행정 소식지를 초과 발행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역 만들기 공모에 탈락을 한 7개 마을에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7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평 군청의 혈세로 자기 돈 마냥 7천만 원을 기부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초교 동문회에 보조금을 또 지급합니다. 마치 자기 돈처럼. 이 세 가지로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가 됐습니다. 양평군의 혈세를 개인 돈처럼 마구 쓴 겁니다. 김성교 당시 군수는 양서면장 시절인 2007년에 공직을 사퇴하고 군수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0년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내에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고 지방선거에서 삼선 단체장에 등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김군수가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한나라당 여당 군수 시절에 2번씩이나 연속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당시 윤석열이가 여주지청장에서 있었을 당시에 그 여주지청에서 김성규를 수사해서 기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기막힌 신공이 발휘가 됩니다. 최은순 씨가 양평 로터리클럽 회장 한잠땡 씨로부터 사들인 훗날 양평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바로 옆에 미리 한 사람이 오염 총량제에 의한 개발 허가를 양평군에서 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인허가를 양평군청에서 받게 되는 거죠. 바로 화면에 보시면 양평 한신휴 플러스가 바로 장모 최은수 씨가 했던 곳이고요. 그 옆에 양평 벽산 블루밍 아파트 1단지가 있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980세대인데요. 바로 여기 양평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최은순의 ESIND는 한 푼도 안 내고 하수처리 분담금이나 개발 부담금도 내지 않고 뻗탱기기 시작합니다. 아무 개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법에 따르면 개발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개발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 양평군청은 그냥 방치해 줍니다. 바로 그 당시에 방치해 주면서 하수처리 분담금이나 개발 부담금도 한 푼도 안 내게끔 조치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시 양평군 도시건설과장 안철영입니다. 이 안철영은 당시 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고속 승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개발 부담금이 빵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개발된 토지 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거나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분양이 완료된 사업에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공흥리 일대의 개발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이 빵원으로 산정받은 아파트는 최은순, 김건희 패밀리 비즈니스가 시행한 바로 이 한신휴 플러스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벽산 블루밍이 먼저 아파트 개발을 신청하니까 기다렸다가 6개월 뒤에 최은순이 개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최은순은 벽산 블루밍이 다 지어질 때까지 2년 동안 기다립니다. 이거 최은순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작전을 그렇게 짜주는 거죠. 그러면 최은순은 공짜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2년 동안 블루밍이 분양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개발 분담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1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양평군청은 시행인가 기간을 넘기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2016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허가해 줍니다. 자, 이미 사업 시행 기간을 넘긴 지 2년 가까이 된 2016년 6월 준공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양평군은 사업 기한을 또 연장하여 최은순 일가의 회사는 무사히 준공까지 마치게 됩니다. 결국 최은순의 ESIND는 2016년 11월에 17억, 얘들은 뭐 뻑켓하면 뭐 억 단위입니다. 17억 4천만 원이 부과되었던 개발 분담금을 양평군청이 공사비를 추가로 인정을 해줘서 2017년 1월에는 6억 2천만 원으로 깎아줬고요. 그것도 안 내고 버티다가 2017년 6월에 또다시 양평군청이 산정 방식을 변경해줘가지고 빵원이 됩니다. 야, 참 이런 신공은 어디서 나오는 신공인지 모르겠습니다. 17억 4천만 원이 빵원이 된 겁니다. 내가 내야 할 돈이 17억 4천만 원이었는데 빵원이 된 겁니다. 그거를 양평구청이 다 알아서 해준 거죠. 결국 최은순 일가, 김건희 일가는 한 푼도 안 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열린공감TV만 단독으로 각종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김충식의 노트에 의하면 2013년 볼까요? 2013년 겁니다. 이게 2013년 1월 29일 날 양평 현장을 갑니다. 김충식이가 2013년 아까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죠? 2013년 때가 김성교 입장에서는 가장 검찰의 뒷배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검찰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에 나와갖고 군수직이 안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이하로만 99만 원만 나와도 군수직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랬던 2013년 김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29일 날 양평 현장을 갑니다. 그리고 30일 날 여기 보시면
안성 변숙경과 대전의 윤서방을 만납니다. 자, 저기서 안성 변숙경이 누구냐면요. 바로 누구냐면 그 조각가예요, 조각가. 꽤 유명한 조각가인데 변숙경 작가라고 있습니다. 그 조각가와 함께 대전에 있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윤서방을 만나라고 합니다. 윤서방. 아까 말씀드렸죠? 2012년도에 윤석열이 결혼했어요. 2012년도에 윤석열이 결혼했고, 김충식이가 2012년 결혼할 당시에 최은순과 함께, 상견례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 김광섭을 대신해서 김충식이가 최은순과 함께 윤기준 교수,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버지죠. 윤기준 교수와 최숙자 씨를 만나는 상견례장에 갑니다. 그래서 저때부터 윤서방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양평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변숙경 작가와 함께 대전까지 내려가서 윤서방을 만났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까? 자, 한번 날짜별로 쭉 봅시다. 2013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저런 일이 있었고, 2013년은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의 힘이 절실히 김성규한테는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성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군수 자격이 날아가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은 이 김성규에게 우리 장모가 말이야 아파트를 하나 좀 지으려고 하는데 자네가 좀 잘 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지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군수직 날아갈 거야 하면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그냥 군수직이 날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 10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수지청장님, 윤석열 지청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뭐 방법이 있겠어? 우리 장모 사업 잘 되게 어떻게 해보면 내가 어떻게 한번 힘써 볼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압력. 윤석열이가 분명히 압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압력을 김성규에게 행사하라고 지시한 사람 혹은 이렇게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성규와 윤석열은 똑같이 둘 다 1960년생입니다. 친구. 나이가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은데 앞서 제보자가 말한 것처럼 김성규 씨가 당시 김성규 군수가 윤석열 여주지청장한테 굽신굽신 거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압력을 받았겠지요. 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데 여주지청장이 내 모가지를 잡고 있으니 나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 압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누군가가 지시를 내렸다면 그 증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김충식의 노트에 의하면 윤석열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2013년 2월 22일경에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보면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고 증거가 어쩌고저쩌고 되고 뭐 이게 다 김성규 관련된 내용입니다. 판결 문제 시에 1개월 기간 위헌 심판 재청 각하 사유를 대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문제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열린공감TV가 최초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김성규는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즉 최은순 장모의 이 아파트 사업을 내가 잘 되게 해결을 해주면 윤석열이가 나한테 벌금 90만 원만 나오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는 사이에 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김성규는 김충식은 바빠졌습니다. 이제 군수를 압력했으니까 그의 동생을 만납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인데요. 김선교의 동생이 김선대라는 사람인데 이 김선대는 양평 서정면장을 했었고 용문면장을 한 사람입니다. 서정면 기획예산실 예산팀장이었던 사람이었고 저 사람의 부인이 현재 양평군청의 과장이기도 합니다. 양평 개발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이었는데 김성규의 동생 김선대 씨를 2013년도 공공지구 개발에
양평 군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시기에 김충식이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증거를 공개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김성교 동생 오찬이라고 딱 적혀 있죠. 2013년도 2월 25일입니다. 2013년도 2월 25일 날 김성교 동생과 밥을 먹습니다. 자, 이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김충식은 뭐 군수도 다 이렇게 압박을 행사했겠다, 압력을 행사했겠다. 동생을 만나서 뭐 잘 해결될 것 같으니 이 감사의 마음을 누구에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에게? 윤석열은 서방이잖아. 윤서방한테는 감사의 마음을 보일 필요가 없죠. 그의 아버지 윤기준 교수를 만나서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윤기준 교수를 만나러 갑니다. 다 사업이 끝나고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던, 원활하게 잘 돌아가던 2013년도 9월 28일 날 윤 교수를 접대합니다. 점심을 먹은 것 같아. 12시에. 9월 28일 12시에 윤 교수를 접대합니다. 양평 공공지구뿐만 아니라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등 양평 관련된 사업들이 잘 되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가 그리는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딱딱딱 진행이 되는 거지요. 어제 저희 열린검TV가 단독 보도했던 양평의 골프학교, 최은순, 김건희 일가와 함께 만들려고 했던 골프학교, 그 밑에 지점에 있었던 김충식 갤러리 등등, 또 양평 공리, 병산리 뭐 일대, 신점리 지주작업부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2005년부터 그렸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있는 각 양평에 있는 지역들의 그 땅들에 대한 작업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제 잘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관계를 이 군수들, 부군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2013년도부터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인맥을 더 촘촘히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김영태 당시 양평 부군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군청 앞에 있는 개성집,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보여주세요. 자, 김영태 부군수 양평, 여기 보이시죠? 김영태 부군수를 양평 군청 앞에 있는 이 개성집 여기거든요. 여기서 만나서 오찬을 갖습니다. 전진성 군수와 김충식은 2023년 9월 15일 날 또 오찬 장소를 양평 군청 앞 개성집에서 갖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혀 있죠. 9월 15일 양평 군청 앞 개성집 앞에 군수 오찬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또 2021년 와서도 전진선 현 군수와 또 미팅을 갖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문화원장, 오찬, 주교수, 힐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주교수가 누구냐면요. 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여자분이신데 양평 문화원장과 오찬할 때 이 주교수는 임창열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 씨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양평 군수 이런 사람들 힘을 계속 썼던 거죠. 김충식은 참 바빴습니다. 저런 사람들 만나서 밥을 먹은 거죠. 밥을 그냥 먹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양평군은 김충식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평문화원 자문위원까지 자리를 줍니다. 김충식은 결국 양평문화원의 자문위원이 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양평문화원 김충식 자문위원님께 귀하 해서 양평문화원에서 자문위원에게 보내는 정기총회 개최 문건까지 김충식이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